반갑습니다. 2026년 기준 1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만 가장 많이 진행해온 행정사 송범석입니다. 오늘도 해원수 5만 7천여 명이 활동 중인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 가운데 실제로 많이 반복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요. 저는 면허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사로 변호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정지 구제 범위를 넘어서는 형사 절차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여러 실제 경험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무료 질문을 남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편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서는 AI 기반 형량 예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축적된 실제 사건 데이터, 검찰의 구형 패턴, 법원의 선고 흐름과 결과를 GPT에 학습시켜 사건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벌금 가능 구간, 약식 구공판 진행 가능성, 실형 가능성,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인터넷 추측이나 단편적인 사례가 아니라 데이터 기준으로 현재 사건의 위치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하단에 안내된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 뺑소니 합의금에 대하여 훈이다님. 친구랑 술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좌회전 신호 받고 가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해서 시속 100km나 상당히 빠른 속도죠. 가까운 속도로 앞과 옆과 뒤를 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도주하는 차량을 따라가니 그래 세웠더니 내리는 척 문을 열더니 친구가 내리니까 다시 문을 닫고 또 도주를 하였고 다시 쫓아가서 차를 세우고 운전석 문을 열었는데 자꾸 문을 닫으면서 문 열지 마! 이렇게 도주하려고 하길래 문을 열고 운전자를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내리니까 1,000만 원 합의해줄게. 얼마 필요하냐? 이러면서 욕하길래 나쁜 사람이죠. 경찰 부르고 친구와 저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많이 안 다치셔 다행이네요. 친구는 다리와 팔꿈치 타박상과 약간의 뇌진탕, 그리고 저는 친구와 비슷하게 다치고 허리가 원래 좋지 않았는데 허리와 골반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매일 최애 충격파 치료, 이거 엄청 아프죠,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한의원에 4일 입원하고 퇴원한 후에 20일 정도 매일 통원 치료 받는 중인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앞으로 2달 이상은 계속 통원 치료를 해야 된다. 둘 다 직업이 프로 선수고 레슨으로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상금이나 부수입 제외하고 아마 골프 쪽이 아니신가 싶네요. 골프 치시는 분들. 네. 계속 몸을 써서 돈을 버는 직업인데 허리와 목, 팔꿈치 같은 또 엘보가 중요하니까 다쳐서 큰일입니다. 당분간 시합도 포기해야 하고 레슨도 진행 불가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완전 술에 꼬라 있는 상태였고 경찰분께 듣기로는 취소 수치를 훨씬 넘은 만취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전화가 오고 합의 얘기가 나오는 중인데 가해자 쪽 보험사인가 봐요. 이럴 때 합의금이 얼마 정도 형사, 민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억울하셨을지 느껴집니다. 술에 만취한 운전자의 신호위반, 고속주행, 도주로 인해 큰 사고를 겪으셨고 지금도 치료와 생업 중단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답변은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를 단순히 숫자로 정하는 게 아니라 민사와 형사를 분리해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기준을 드리기 위한 거고요. 민사합의부터 정리합니다. 민사는 손해사정의 영역입니다.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증빙이 기준이죠. 이번 사안의 민사 손해는 다음 요소들이 핵심인데요. 치료비가 2번 4일, 통원 20일, 이후에 2개월 이상 통원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장애 우려는 허리, 골반, 목, 팔꿈치 등 직업과 직결돼 있고 휴업 손해는 프로 선수로서 레슨 수업을 상실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장기 통원 치료 예상되고요. 위자료는 음주, 도주, 고속, 신호위반 등 가중 사정이 소득이 인정이 된다면 보험사가 그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산정하겠죠. 자, 조언을 드리자면 치료는 충분히 받으시고요. 조기 종결은 손해입니다. 진단서 소견서에 직업 특성상 장애 영향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요. 민사는 보험사와 끝까지 손해사정으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절대적인 정답은 없고요. 다만 실무상 기준선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고하실 건데 경미한 대인은 1주당 150에서 200만 원 선이고요. 음주, 도주, 중상해, 직업 영향이 있으면 당연히 가중이 되겠죠. 이번 사건은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도주 및 고속 만취가 결합되어 있고요. 두 분 모두 직업적 손실이 중대하고 피해자 입장에서야 형사합의금을 수천만 원대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너무 높게 부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죠. 합의는 처벌 감경의 실익이 가해자에게 보여야 성립하고요.
권장 접근은요, 1차 제시는 다소 여유 있게 다만 이 선이면 합의하겠다는 현실적인 하한선을 내부적으로 정해주시고요. 민사화 섞지 마시고 형사합의는 별도 문서로 진행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사고로 인해 몸과 생계에 생긴 손해를 충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서두르지 마시고 민사와 형사를 분리해 차분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1, 4분기 기준 모두다 행정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자료집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처럼 도로교통법 사건을 겪고 나서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죠. 이번에 진짜 실형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옥까지 가게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 두려움과 답답함이 어떤 건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형량 예측과는 별도로 전혀 다른 성격의 자료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사례 분석입니다. 이 자료는 몇 개월 나왔다 같은 결과만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고요. 왜 벌금형이 나왔는지, 어떤 사정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준 양형 자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각 사건마다 실제로 어떤 서류가 제출됐는지, 법원에서 어떤 요소들이 반영됐는지, 그 결과값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 책자에 담아두었습니다. AI 형량 예측이 지금 사건의 위치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도구라면 이 사례 분석 책자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현장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이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로 이동해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샘플집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